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서진석 이사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 센터 환경 역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중 온실가스와 재생에너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주요 사업 기반인 기업이라면 전체 전력 외에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을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글의 경우를 볼까요? 2024년 총 전력 사용량은 32.2 테라와트시입니다. 이 중 데이터 센터가 30.8 테라와트시입니다. 데이터 센터 비중이 95.8%나 되죠. 2020년 대비 2024년에 전력이 2.14배로 증가했습니다. 단 4년 만에요. 그만큼 2020년대 들어서요, 전력 소비가 더욱 과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구글만이 아니죠. 빅테크 기업들의 2023년 대비 2024년 전력 소비량을 볼까요? 1년 사이에 구글은 27.2%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26.6% 증가했습니다. 메타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33.2% 증가했습니다. 최근 AI 시스템, AI 서비스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요, 데이터 센터 대규모 확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죠. 문제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IEA 전망을 보면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대비 2030년에 2.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력 소비 증가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202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역시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를 증설한 네이버는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37.1% 증가했죠. 카카오도 79.6% 증가했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KT 클라우드를 제외한 5개 기업 평균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비 2024년에 66.5%나 증가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2025년 2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2023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는 5테라와트시였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수요가 14.8 테라와트시로 껑충 뛰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4년 동안 매년 31.2%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 폭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력 사용 관리가 필요하겠죠? 불필요한 사용을 없애고 전력 사용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전력 소비 데이터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부록에서만 다룹니다. 굳이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일까요?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기업의 전력 사용 데이터를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데이터 센터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별로 데이터 센터 전력량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와 애플이 대표적이죠. 특히 메타는요, 데이터 센터의 위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물 보건 프로젝트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지역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자원입니다. 그렇기에 데이터 센터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는 조사 대상 기업 중 자체적으로 공개한 기업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핵심 지표에 대한 공개마저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PUE, 즉 전력 사용 효율 지표인데요. 이 PUE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IT 기업의 경우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요. 전력 사용 및 전력 효율화를 어떻게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표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콥2의 시장 기반 그리고 지역 기반 배출량을 관리하고요. 나아가서는 임대 데이터 센터 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먼저 앞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빅테크 기업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이렇게 4개 기업만 보면요. 2015년 대비 2023년에 8년 만에 5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연 평균 증가율로 보면요. 22.4%나 되죠. 우리나라 기업도 배출량 증가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스콥2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전년 대비 각각 42.2% 그리고 88.5%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데이터 센터 배출량 증가죠. 네이버와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배출량은요. 전년 대비 각각 50.8%, 99.4% 이렇게 증가했죠. 이것이 그대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장 기반, 지역 기반 배출량 데이터 외에요. 데이터 센터별로 지표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지표를 보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어 보이죠?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역 기반 배출량과 시장 기반 배출량 사이의 격차입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요, 재생에너지 구매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스콥2 시장 기반 배출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2010년대 초반부터 지역 기반 배출량과 시장 기반 배출량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애플은 2011년 이전부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부터 분리되었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면요. 2011년 대비 2024년 배출량이 지역 기반으로는 855%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시장 기반으로는 오히려 22.3%로 크게 줄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일찍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힘써온 결과요. AI로 인한 배출량이 늘어나도 꾸준히 스콥2 배출을 시장 기반 기준으로는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요?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림을 보면요. 국내 기업의 스콥2 관련 지역 기반과 시장 기반 배출량 그래프는요. 마치 하나의 직선처럼 완전 겹쳐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기업 중에는 지역 기반과 시장 기반 배출량을 구분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지역 기반 배출량을 숨기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기반은 시장 기반 배출량을 잘 드러내려 하고 있지 않죠.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도 확대해서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지표도 볼까요? 재생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죠. 이 역시 개별 데이터 센터 단위로 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을 공개하고요. 재생에너지의 품질과 속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요구됩니다. 먼저 국내외 기업의 각 지표를 볼까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죠. 무엇보다 해외 빅테크 기업은 모두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했죠. 더 나아가서요, 전력 구매 계약, PPA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한편, 이를 넘어서 고품질의 재생에너지를 도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을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사점은 재생에너지 속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 에퀴닉스 사례입니다. 에퀴닉스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주요 대륙별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요, 재생에너지 속성별 정보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전 세계에 있는 268개의 데이터 센터별로 재생에너지 비율과 속성 등까지 상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추가성 여부를 이해관계자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화면에 에퀴닉스는 워싱턴 DC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16개였는데요. 주소가 있어서요, 쉽게 어느 지역인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데이터 센터를 지도 위에 표시해 봤습니다. 화면의 그림인데요.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밀집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 센터 골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퀴닉스는 이 16개 데이터 센터 모두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REC, 즉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했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인증서였습니다. 그리고 전력과는 분리된 에너지 인증서였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쓰고 별도로 인증서를 멀리서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골목이 위치해 있는 전력망은요, PJM으로 사진으로 보면 주황색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극히 부족한 지역이죠. 에퀴닉스처럼 데이터 센터 골목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다수의 기업들은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텍사스주나 네바다주 이런 곳에서 별도의 다른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다 해도 버지니아주는, 즉 데이터 센터 골목은 더욱더 화석연료를 소비해야만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가발전이나 전력 구매 계약, 즉 PPA겠죠. 그러나 이를 떠나서 재생에너지 구매 정보를 에퀴닉스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가능하겠죠. 또 하나의 시사점은 재생에너지 품질입니다. 재생에너지 품질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입니다. 2017년 구글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100% 달성한 최초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별, 지역별로 보면 아리백 기업도 탄소 집약적인 전력을 소비하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구글은 2019년에 2030년까지 매 시간대마다 100% 탄소 없는 전력인 24/7 CFE를 달성하겠다고 기후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실물 전력과 인증서를 함께 이전받는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24CFE는 추가성과 조달 투명성이 높은 접근이죠. 물론 이산화탄소 없는 에너지는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도 있지만 구글이 새로운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사점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현실은 이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재생에너지 관련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기업도요, 처음 시작한 시점이 대부분 2021년부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아리백을 도입한 것이 2021년 1월인데요. 이 시점에서야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추가성이 다소 높은 PPA 방식으로 조달했지만 REC 비중이 높은 카카오를 빼면요, 다른 기업들은 주로 녹색 프리미엄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은 왜 이슈가 되는 걸까요? 녹색 프리미엄은 기존 전기요금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추가해서요,
이를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녹색 프리미엄 경매 가격은요, 1kW당 10.2원, 10.4원 이렇게 다른 이행 수단 대비 매우 낮습니다.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납부한 프리미엄 비용은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반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기부금 효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매 가격이 낮고요, 구매한 킬로와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성 효과는 매우 낮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우리나라 발전사업자는 2025년 기준 14%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RPS 제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녹색 프리미엄이 전체 전기 중 14% 이상이 팔려야 그나마 약간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수치에 턱없이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에 녹색 프리미엄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녹색 프리미엄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어떨까요? 2024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요, PPA 조달을 포함한 네이버 그리고 알리씨 등을 구매한 카카오를 제외하면요,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1% 내외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른 시기 안에 늘려가야 하는 한편에요, PPA, 알리씨 등으로 재생에너지 품질을 높이는 과제 역시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